오늘은 하락하기 전에 나오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닌데 개별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점 대비 지금 한 10% 정도 빠진 건데요.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사실 10% 하락이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지수가 10% 빠질 때 개별 종목들은 30%, 50%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나오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먼저 제가 여기 5월 6일 날 이렇게 급등하는 건 고점에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차트가요,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급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는요,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장대양봉이 생기면서 그림을 너무 못 그려도 죄송합니다.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급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급등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는 있는데요. 우상향 하던 종목이 이제 급등을 시작하면 이거는 상승의 시작이 아닙니다. 단기로라도 고점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량주에서 나오면은 더더욱 고점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각도를 바꿔서 더 천천히 조금은 더 빠르게 우상향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21년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장대음봉을 만들고 또 장대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크게 잘 오르는 시장이지만 이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8, 9% 급등을 하는 거는 엄청난 급등으로 해석되는 시기였거든요. 이게 4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게 있고 6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한 건데 각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거기서 이런 슈팅을 쏜다? 그럼 고점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단기 고점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장에서는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일단 다 지우고 보시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급등을 한 것도 좋아요. 여기서 또 뭐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갈 수는 있었겠죠. 근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 뭐였냐면요. 너무 갭을 심하게 떠버린 거예요. 너무 시장이 위험해 보인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지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갭까지 떠버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갭을 떠버리고 급등을 한 다음에 갭까지 나오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물론 여기서 힘이 그만큼 매수 세력이 강해서 갭을 떠서 위로 올리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갭을 떠서 올렸다는 건 요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매물을 잡아먹고 올릴 힘을 들이지 않고 올려가지고 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저점에서 갭을 띄우고 이런 거는 이런 상황과는 많이 달라요. 저점에서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어려워서 돈 들이지 않고 힘 들이지 않고 매물대를 건너뛰기 위해서 갭을 띄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고점에서는 이렇게 소화할 매물도 없는데 신고가 영역에서 갭을 띄운다는 얘기는 오히려 힘 안 들이고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에서 털어버리기 정말 딱 좋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109% 예전에 역사적 상승을 했을 때를 봅시다. 자, 이때도 이렇게 우상향 쭉 이렇게 해오다가 각도가 가팔라지니까 고점이 나오고 여기서는 각도가 진짜 가팔라지니까 단기 고점. 각도가 가팔라지니까 고점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61선까지 수렴을 하고 쭉 우상향을 하다가 또 각도를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고 대세 하락에 들어갔습니다. 각도가 가팔라지면 단기 고점인 거예요. 그냥 각도가 가팔라진 게 아니라 어떨 때라 그랬어요? 우상향을 하다가 각도가 가팔라지면 정말 위험한 고점 신호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상향하던 차트가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등을 하면 고점 신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신호를 좀 볼게요. 쌍봉입니다. 쌍봉. 쌍봉이 뭐냐면요. 이런 차트를 조심해야 돼요. 쌍봉 차트가 뭐냐면요. 고영 같은 차트입니다. 고영이요. 여기서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라도 올라와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힌트가 뭐냐면요. 여기
상승했을 때랑 높이가 비슷해요. 높이가 비슷한 상승을 만드는데 거래량이 적습니다. 여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적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힌트예요. 그러면 얘가 쌍봉이 나오고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잘 보세요. 5월 12일 날 적어드린 건데요. 5월 12일 날 고영이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지금 이거 잘 버텨주는 대장주인데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일단 밀리고서도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강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뚫지 못하고 밀렸으니 한 번 더 밀렸다가 일단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상승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윗꼬리를 매물 소화 삼아서 가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 기로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오르는 척하고 뺄 수가 있으니까 5월 12일도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했거든요. 시장이 위태위태한 날은 상승 시나리오가 있다 하더라도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쌍봉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리, 이평이 수렴한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알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작아지고 시장이 고점에서 불안불안하고 그러면 조심하자는 겁니다. 고점에서 불안불안하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전날에 갭이 떴고 당일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런 날 굳이 2차 상승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승하는 걸 따라 타지는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일선에 잡고 나는 5일선 깨면은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손절 시나리오까지 세운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오른다고 고점에 따라가지는 말자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한 다음에 쭉 하락을 했죠. 갭을 띄워서 시작한 다음에 이제 가나보다 하고 시장가로 무조건 긁어버리는 그런 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왜 하지 말자는 거죠? 고점이니까. 시장이 너무 고점이니까 언제든지 밀릴 수 있고 그 전에 이 추세 상승 다음에 각도가 가파라지면서 나오는 이런 고점 신호가 나왔으니까 고점 신호가 나온 시장에서는 굳이 위에서 따라가는 그런 위험한 매매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전에 솔투룩스 굉장히 이거는 정말 쌍봉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아래에서부터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까지 만들고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높여가다가 고점을 이렇게 점점 높여가다가 그 추세를 돌파를 해버리는 아주 큰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한 상승이 이제 1차 상승이 나왔으니까 눌렸다가 2차 상승을 더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거래가 안 터지면서 쫑쫑쫑쫑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슈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슈팅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 거래량 없이 쌍봉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는 차트겠구나. 왜? 고점이니까 여기서 흘러내리면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봉 어떤 자리? 쌍봉자리가 아니라 2차 상승을 갈만한 자리로 보이는데 거래량 없이 흐를 때 조심. 그리고 만약에 들고 있다면 매도도 고려해야 함.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어제예요. 텔레그램에 어제 11만 3천원 정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급락이 박스권 상단까지 왔다면 1차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절도 짧고 시장도 많이 빠져서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거의 최저점이었었고요. 이날 종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11만 3천원을 찍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5% 정도 반등을 하고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장 끝나고 보면 이제 아랫꼬리도 살짝 달았겠다. 이 전고점 박스권에도 있겠다. 여기 윗꼬리 부분도 있겠다. 마치 전고점을 지지하고 끄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랫꼬리를 달았죠? 이런 거 저는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일단 급락을 아주 크게 했을 때 아래 꼬리가 짧게 마감을 하면서 지지선에서 마감을 하면 그건 이제 반등의 확률이 높다고
보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보이세요? 요런 윗꼬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를 지지하는 차트예요. 자, 아래 꼬리도 지지선이었단 말이에요. 더 아래쪽 지지선. 그래서 보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서 마감을 하면 일단 이 저점에서 반등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다면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슈팅을 아주 크게 만든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아주 커요. 아주 크긴 크죠. 전날 고점으로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아주 큰 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5일선이 굉장히 멀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까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는 이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락은 보통 어떻게 빠지나요?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는 하락은 없어요. 반대로 상승도 이렇게 상승하는 건 없어요.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도 지지선이고 여기도 지지선이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근데 시장이 하락장이에요. 지수의 고점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조정이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태위태한 시장에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 순서가 뭘까요?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하면 뭐가 되죠? 이건 V자 반등이에요. 아주 강한 상황에만 나오는 V자 반등.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장을 보자고요. 시황을 보자고요.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이거를 꼭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자리에선 들어가지 말자. 여러분, 그리고요. 오르더라도 조정을 주고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락을 해도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닥은 또 어떻게 다지나요? 쌍바닥으로 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오를 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조정이 나오니까. 반등에 올라탈 필요가 없다.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반등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최소 쌍바닥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를 때 안 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를 때 안 샀더니 더 가던데요?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눌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야겠죠. 오를 때 따라가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라갈까를 연구를 하실 게 아니라 눌림 종목을 어떻게 더 잘 찾고 어떻게 더 야무지게 살 수 있을까를 더 연구를 하셔야겠죠. 이런 종목이 여기서만 상승이 나왔겠어요? 그 전에 상승 눌림 수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 잡을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보고 싶어 하셨던 그 영상을 첨부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일시적으로만 첨부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내린 영상이거든요. 비공개로 전환한 영상인데 딱 고정 댓글 링크로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한시적으로만 지금 하락장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의미로 선물처럼 한시적으로만 공개해드리는 영상의 링크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고 영상 다시 내리기 전에 링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보시길 바래요. 어떤 영상이냐고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들어가셔서 보시고 조용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